지금 보시는 영상은 현대일렉트릭이 만드는 초고압 변압기를 운송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이 초고압 변압기라는 건 대체 뭘까요? 전력을 생산한 다음에 송전탑을 통해 전기를 송전하는데요. 이때 손실을 줄여 효율을 극대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기능은 현 시대의 대규모 데이터 센터, 발전소, 재생에너지에 있어 현대산업의 필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커다란 변압기의 한 대당 가격은 요즘 데이터 센터용 기준 40억 원 정도, 전체 시장 규모는 60조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초고압 변압기를 생산할 수 있는 국가는 화력 발전이 가능한 미국, 일본, 중국을 포함한 9개국 정도 되지만 이걸 수출할 수 있는 국가는 지구상에 딱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바로 한국과 독일인데요. 그 중에서도 앞으로 한국의 초고압 변압기 기업들이 왜 시장을 독점적으로 장악할 수밖에 없는지 현재 주가에 끝도 없는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 효성중공업, 산일전기의 뒤를 이을 10배 이상 올라갈 2세대 변압기 대장주는 어떤 종목이 될지 분석해보는 영상 시작해 볼 텐데요. 자, 국민연금이 올해도 역대급입니다. 23년 13%대 운용 수익률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작년 역시 15%대를 기록하면서 1년 만에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2년 연속 사상 최대 수익률을 찍으면서 이 정도만 계속해준다면 내 생에 연금 고갈은 걱정이 없겠구나 하는 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수익률이 폭증할 수 있었던 데에는 포트폴리오에 이 미국 주식 비중을 늘렸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미국 주식의 대장주,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엔비디아가 있었습니다. 국민연금은 1분기 393만 주에서 400만 주까지 대량 매수가 들어갔고요. KIC는 오히려 16만 주를 던졌습니다. 미국의 연기금보다도 먼저 움직인 이 국민연금의 승부수가 수천억이 넘어가는 그런 수익을 만들어냈는데요. 그런데 최근 국민연금이 엔비디아를 대량 매도하고요. 오늘 추천드릴 이 종목에 집중 매수한 사실이 포착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식 어떤 산업의 섹터인지 어떤 주식인지 오늘의 급등주 추천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이 구독이랑요. 좋아요 버튼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셔야 수익도 더 잘 나실 겁니다. 특히나 우리 구독자분들은 좋아요, 이 따봉 버튼 한 번씩 꼭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빙빙 안 돌리고 바로 본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초고압 변압기인데요. 기사 헤드라인을 보시면 AI 붐에 따라 이 초고압 변압기의 수출이 올 상반기 역대 최고다. 6월에는요. 수출량이 무려 2배나 증가하면서 K전력주들 여전히 배가 고프다. 더 오를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삼성증권이나 LS증권 포함해서 모든 증권사들이 이 바이사이드 레포트를 줄줄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압 변압기 수출액 막대 차트를 잠깐 보면요. 이 노란색이 미국이라 압도적으로 대미 수출이 높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2023년 1분기부터가 신호탄이었습니다. 이때 챗 GPT가 등장을 하면서 이 변압기들 실적이 급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아직 자료에 올해 1, 2분기 실적은 반영이 안 되어 있지만 아까 보셨죠? 계속해서 역대 최고액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 2분기는요. 4, 5, 6월에는 기록적인 수출 수준을 보여줬는데 여기에 겹경사로 단가 상승 수치도 많이 올라갔어요. 비단 작년인 23년뿐만 아니라 올해 2024년 1분기 데이터와 비교를 해봐도 올해 2분기 같은 경우는 정말 압도적인 수출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도 이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더욱 견고해졌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더욱이 이번 주에 이 초고압 변압기 전력 대장주 빅3가 줄줄이 수주 계약이 터지면서 현재 이 로봇 섹터로 몰리고 있던 수급에 변동이 생길 거로 보입니다. 다시 상승 에너지를 모아가고 있는 건데요. 모조리 다 미국에서 나온 수주 계약이죠. 현대일렉트릭은 단일 계약 규모 역대 최대인 2,700억대 초고압 변압기 수주를 따냈고요. 효성중공업은 여기에 전력 토탈 솔루션을 한국 기업 최초로 수주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빠지면서 매수 기회를 주고 있는 이 LS 일렉트릭도 올해만 총 4천억 수주를 따냈는데요. 자, 그래서 현대일렉트릭의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수주 계약이 오늘 터진 건데 주가가 어떻습니까? 주가 안 끌어올리고 이렇게 횡보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자, 효성중공업 한번 볼게요. 효성중공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비슷한 주가 흐름이고요. LS 일렉트릭은 주가를 오히려 5거래일째 이렇게 야금야금 2, 3%씩 빼고 있습니다. 중장기 추세선을 체크하는 이 120일선보다 아직 캔들이 한참 위에 있기 때문에 상방 추세가 깨진 건 아닌데요. 앞서 두 종목보다 향후 상승 에너지가 오히려 더 크게 모여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초고압 변압기 전력 관련주들이 어떻게 수천억 규모의 계약을 줄줄이 따낼 수 있었을까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이 전력 수요가 폭증한 이유는 단순한 이 경제 성장이나 계절적 요인이 아닙니다. 구조적인 변화와 기술 혁신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발생한 현상인데요. 첫 번째 이유로 이 전기차 보급의 확대입니다.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요, 이 전기차의 충전소, 인프라가 급성장을 하겠죠. 특히나 중국이나 유럽, 미국 같은 나라는요, 정부의 강력한 정책으로 전기차의 전환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이는 직접적인 국가 전력망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또 앞으로 점점 더 이 전반적인 산업 구조의 패러다임이 이렇게 친환경 기조로 가면서 생기는 전력의 수요도 엄청납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부터 이제는 건설업, 시멘트, 철강까지도 전기화가 되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전력망이나 변압기, 초고압 설비들에 대한 투자가 필수 불가결해지고 관련 전력 인프라 종목들이 중장기적으로 슈퍼사이클 진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핵심인데요. 가장 큰 이유입니다. AI와 데이터 센터의 수요 급증이에요. 미국의 전력협회 역시 AI 데이터 센터가 미국 전력 수요의 최대 증가 요인으로 꼽았는데, 이 챗 GPT 같은 이런 디지털 AI에는 기가와트급의 전력이 요구가 됩니다. 전통 제조업보다도 훨씬 전력 소비가 크다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픈 AI의 샘 알트만이 전력 문제로 백악관을 찾아가기도 했어요. 그래서 샘 알트만, 젠슨 왕, 트럼프 대통령의 전력 관련 발언을 짚어보면요. 트럼프는 최근 글로벌 포럼에서 AI의 진보는 이제는 단순한 이런 알고리즘 같은 기술적인 문제보다도 전력 인프라에 구축에 달려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전력을 지배하는 자가 곧 AI를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아낌없이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AI 전력망 확충에 무려 100조 원을 투입하겠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는데요. 이미 젠슨 왕은 그전부터 주장하던 내용이었죠. 우리는 세계 최고의 AI를 만들지만 이걸 돌릴 전기가 없다면 전부 다 소용이 없다라고 했어요. 샘 알트만도 AI의 패권은 결국 누가 더 전기를 빠르고 많이 공급하냐의 싸움이다 라고 하면서 트럼프와 논의를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에게 엄청난 대박 기회가 온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지금 사진으로 보이는 게 초고압 변압기입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라면 전압이 높은 전기를 변환하거나 송전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이 변압기가 없다면요, 전선을 통해서 전기를 쏘는데 손실이 엄청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초고압 변압기는 특히나 일반 산업용보다 훨씬 크고 무겁고 정밀도와 내구성까지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익률도 가장 높다는 메리트도 따라오는데요. 전 세계 수백 개 국가 중에서 이 초고압 변압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총 1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화력발전소를 지을 수 있는 일본이나 미국 같은 이런 선진국들은요, 대부분 생산까지는 할 수 있지만 이걸 해외에 수출이 가능할 정도로 대량으로 생산하고 업계의 신뢰를 쌓은 국가는 딱 2개밖에 없습니다. 바로 한국이랑 독일이에요. 그런데 이 두 나라 간에도 기술 격차가 존재합니다. 독일을 포함한 생산 가능 국가들은 대체로 이 정해진 규격대로만 변압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활용 범위에 있어서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변압기는 고객사가 원하는 대로 이 크기나 전압을요 다 커스터마이징해서 맞춤 제작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빨리빨리의 민족답게 이 납기일도 굉장히 잘 지키죠. 이렇게 납기일을 칼같이 지키는 나라가 생각보다 세계에 별로 없습니다. 특히나 이 독일 같은 유럽 국가들이 느지락거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에 딴소리 안 하고 이 공사 예상 비용까지 잘 맞춰주기 때문에 유의한 수출국인 독일보다도 최종적으로 이 변압기 게임에서의 승자는
대한민국이 될 거라는 말이고요. 또 산업 전방위적으로 급성장한 이 AI 인프라 시장에서 이 초고화 변압기의 옵션이 딱 한국이랑 독일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내수 생산만을 고집하는 그런 국가나 기업들 같은 경우는 갑자기 커진 이 AI 시장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의 초고화 변압기를 수입을 해서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전기 먹는 하마인 이 AI 데이터 센터가 등장하면서 이 변압의 변동 폭도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로 인한 변압의 폭, 이 상한선, 하한선의 수준은 이전 규격과 굉장히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객사에 이 맞춤 제작 변압기를 만들 수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독보적인 수출 시장을 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변압기를 원하는 전 세계의 국가들,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질 텐데요. 독점적인 공급망을 만들어 갈 거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이 변압기 관련 기업들은 가치가 계속 상승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설비 추가를 한다라든지 공장을 증설한다라든지 이 수요에 맞는 공급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 현금 흐름까지 굉장히 활발해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 국내 대표적인 변압기 관련주들의 실적이라든지 단가 수준은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강력 추천드릴 이 변압기 관련 대박 종목 필터링을 해가지고요, 딱 3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대박주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국민연금이 엔비디아를 매도하고 대량으로 매수한 HD현대, 효성중공업의 뒤를 이을 차세대 전력 대장주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미국에서 친환경 에너지 ESS 변압기를 공급을 하면서 텍사스에 첫 생산 거점을 확보한 이슈와 재료가 넘쳐나는 준비된 주식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거는요, 미국에서 매출이 1,000만 불에서 3,000만 달러로 3배나 증가하고 추가로 그만큼의 수주도 달성할 걸로 예상되는 그런 종목인데요. 자, 그 전에 우리 시청자분들 영상 내용 집중 잘 하셨는지 퀴즈 이벤트 하나 해보겠습니다. 다음 중 전력 관련주가 아닌 종목은 무엇일까요? 1번 한화오션, 2번 효성중공업, 3번 현대일렉트릭, 이렇게가 보기인데요. 정답을 맞추신 모든 분들께는 제가 급등주 90%까지 포착률이 나오고 월간 수익률은 200%까지 유지 중인 제 급등주 검색기를 무료로 공유해 드릴 건데요. 참여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영상 하단에 이 댓글창을 눌러보시면요, 우선 댓글로 정답을 써주신 다음에 제가 제일 위에 이렇게 고정 댓글에 링크를 하나 걸어뒀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셔서 정답과 함께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제출 버튼에서 안 넘어가지면 제가 받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에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실전 매매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종목 설명으로 바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 화면이 키움증권의 실제 포착 화면이고요. 포착 시간과 여기 보시면 이렇게 종목명과 매수 가격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 이 로보티즈랑 원익홀딩스 두 종목이 눈에 띕니다. 원익홀딩스랑 로보티즈 한번 보면, 자, 보시면 이렇게 9월 18일 제가 목요일장부터 추천드렸던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레버리지 효과의 지속성은 바로 실질적 96% 경영권까지 모두 쥐고 있는 이 원익홀딩스에게로 돌아간다는 거고요. 수익이 발생하고 기술 가치가 오르면 바로 실적에 잡히는 회사는 한 다리 건너서 이 원익이 아니라 이 원익홀딩스이기 때문에 시장도 이것을 더 빠른 건데요. 테슬라의 옵티머스 시연료가 정말 빵빵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나사와 디즈니 같은 그런 글로벌 가격에 대해서 자, 이렇게 로봇손 관련주로 원익홀딩스와 로보티즈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추천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로보티즈의 일봉 차트를 한번 보면, 자, 9월 18일 제가 추천드린 날부터 오늘까지 어떻습니까? 자, 최고가 15만 3천 원대까지 3거래일 연속 폭등이 나오면서 대략 48%의 급등세가 나왔고요. 자, 원익홀딩스도 9월 18일자부터 12,900원대까지 대략 17%대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영상 시청하신 분들 중에 실제 매수하신 분들은 특히나 이 로보티즈 수익이 아주 훌륭할 건데요. 수익 보신 구독자분들은 다들 축하드리겠고, 이 로보티즈랑 원익홀딩스는요, 우리가 앞으로도 좀 계속 봐야 됩니다. 자, 그럼 검색기 적용 방법 딱 한 종목만 볼게요. 이 중에서 뉴로핏 한번 볼 텐데요. 조건 만족 시간이 9시 15분으로 나와 있고, 이 현재 가격이 매수 추천 가격을 띄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17,010원인데 1분 봉으로 체크를 한번 해보면요, 9시 15분이죠. 자, 보시면 9월 22일
9시 15분 시가 17,010원 정확하게 잡힌 게 확인이 되고 실시간으로 여기서 잡았으면 가장 좋았겠지만 어떻습니까?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몇 분 정도 늦게 들어가도 수익률은 충분하겠죠? 자, 그래서 장중 고가 21,200원까지 터치를 하고 종가도 21,100원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최고 24%의 이 종가까지 들고 있어도 18%대의 안정적인 마감이 가능했습니다. 이 검색기에 걸린 종목들은 가급적이면요, 당일 5% 이상의 상승이 나오면 당일에 매도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당일 수천 개 종목 중에서 급등 가능성이 유력한 종목을 장 초반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10개 내외로 잡아내는 그런 급등주 검색기다 보니까 당일 매매 원칙을 기본으로 합니다. 보시다시피 모든 종목이 다 이렇게 20%가 넘게 가는 건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혼자 매매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 검색기를 활용해 보시면요, 수익률도 수익률이지만 앞으로 이 손실 확률은 정말 비약적으로 줄어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100% 무료로 받아보시는 방법은 엄청 간단합니다. 제가 댓글 가장 위에 고정해둔 이 링크 클릭하셔서 퀴즈의 정답과 함께 필수 기재란만 써서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요. 한 종목은 조선업 관련 대장주죠. 여러분들께서 댓글창에다가 정답을 댓글까지 달아주시면요, 제가 더 빠르게 체크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종목 공개하면서 분석 이어가 볼 텐데요. 아직까지 이 구독이랑 좋아요 안 해주신 분들은 필수적으로 해주시면 아주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초고압 변압기 관련 추천주 첫 번째로 이 산일전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산일전기는 전력 인프라의 핵심 부품 전문 기업인데요. 변압기부터 해서 리액터, 개폐기, 절연장치 같은 초고압, 중전기기의 전문성이 있는 기업입니다. 앞으로 변압기의 수출이 증가할수록 이 산일전기의 매출의 기회는 확대가 되겠죠. 그래서 기사의 헤드라인 보시면 미국 수출에서 쾌조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번 2분기 영업이익이 처음으로 400억을 돌파할 걸로 보여지면서 주가에 본격적인 기관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텐데요. 더군다나 이 산일전기 같은 경우는 지금 주주 현황을 보시면 국민연금이 7%의 지분을 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현재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년 연속해서 최대 실적을 내면서 시장의 상승 지표같이 돼버렸는데, 국민들이 피땀 흘려서 번 돈으로 굴리는 거라 절대 무작정 투자하지 않거든요. 국민연금이 일반적으로 지분 5% 이상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기관의 신뢰를 의미하고요, 장기 보유 전략으로 이 수급에 안정성을 더해줍니다. 이런 중소형 주식 종목에 있어서 수급의 안정성이 생긴다는 건요, 세력들이 급등을 출발시키기에 가장 손쉬운 재료가 될 수 있는데요. 산일전기는 대표 고객사만 봐도 강력함이 느껴집니다.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현대일렉트릭에 납품을 하는데요. 이런 대형 기업들이 이 해외에서 변압기나 초고압 장비를 수주를 하면요, 산일전기의 이 보호장비, 제어기기가 세트로 납품이 되는 구조예요. 실적 흐름도 현재 안정적이고 이 수출 전환기에 있어서 최대 수혜 기업으로 우리가 반드시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오늘의 두 번째 추천주, 산일전기가 초고압 장비에 뇌를 담당한다면 전력을 실제로 전달하는 혈관 역할을 하는 게 일진전기입니다. 초고압 변압기를 아무리 수출해도 그 전기를 수천 킬로미터까지 안정적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이 초고압 전력 케이블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그리고 이 핵심 부품을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업이 바로 이 일진전기라는 건데요. 아래 보이는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이런 케이블을 생산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산하는 그런 케이블들이랑 굵기가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일진전기는 전력 케이블, 초고압, 지중종선 케이블이랑 변압기, 배전반을 담당하는 전력 인프라, 토탈 설비 기업인데요. 특히나 오늘의 주제와 찰떡인 이 초고압 케이블에 특화된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국내외 전력망 구축 프로젝트에 일진전기가 전부 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일진그룹의 계열사였으나 최근 중견 이 전선그룹에 매각이 되면서 재무구조도 개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 헤드라인 보시면 미국 AI 인프라 투자 예고에 52주 신고가도 나와주고 있고, 미국이랑 계속 엮이면서 이 내셔널 그리드에는 초고압 변압기 5대를 수출한다, 이런 소식도 나왔는데요. 특히나 이 변압기,
미국 수출에 있어서 2배로 껑충 뛰었고 여기서 또 0.5배 증가한 3천만 불짜리 수주도 달성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달러를 이렇게 쓸어 담으면 직원들 벤츠 한 대씩 뽑아줄만 하겠죠? 미국 시장에 지속적으로 이 변압기를 수출함으로써 국내 변압기 대장주로 자리매김하면서 증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까지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대박 추천주 바로 LS 일렉트릭입니다. 과거 LG전선에서 분사된 전력기기 회사인데요. 전기를 단순히 보낸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이 전력을 얼마나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통제하느냐가 진짜 돈이 되는 건데요. LS 일렉트릭은 국민연금이 지분 9%대를 보유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이 미국이죠. 미국이 원하는 그리고 전기차에 필요로 하는 전력기술 통합 솔루션을 갖춘 기업이에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려 볼 텐데 크게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ESS, 에너지 저장 장치인데요. 전기를 만들어도 이걸 저장을 못 해놓으면 무용지물입니다. ESS는 AI 데이터 센터나 전기차 충전소에서의 비상 배터리 역할을 하는데요. 이 ESS를 이 LS 일렉트릭이 미국에 자체 개발, 납품까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DC 배전 시스템인데요. 이거는 기가팩토리의 필수적인 시스템이에요. DC라는 게 직류 기반 배전망인데 이게 직류가 아니라 기존에 사용하던 이 AC 방식이면 전력 손실이 큽니다. 이걸 상용화한 몇 안 되는 기업이 바로 LS 일렉트릭이라는 거고요. 세 번째, 전기를 많이 쓰는 것보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컨트롤하냐도 중요하겠죠. LS 일렉트릭의 이 EMS는 실시간으로 전력량을 예측하고 자동으로 최적화도 가능합니다. 현재 미국 수출형 솔루션도 개발이 끝난 상태이고요. 마지막 스마트 그리드, 이 스마트 그리드가 뭐냐면 AI 시대에 맞춘 전력망을 스마트 그리드라고 부릅니다. 이 분야에서 미국에 가장 잘 팔리고 있는 기업 역시 LS 일렉트릭이라는 거고 앞으로 미국에서의 전력 수요는 대폭발할 거기 때문에 그 주가 탄력을 직격으로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LS 일렉트릭이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최근 나온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짚어보면요. 트럼프는 최근 글로벌 포럼에서 AI의 진보는 알고리즘 같은 기술적인 문제보다 이제는 전력 인프라에 달려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전력을 지배하는 자가 곧 AI를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AI 전력망 확충에만 무려 100조 원을 투입하겠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젠순왕은 이전부터 주장하던 내용이었죠.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AI를 만들지만 이걸 돌릴 전기가 없다면 전부 다 소용이 없다고요. 이 샘 알트만도 AI의 패권은 결국 누가 더 이 전기를 빠르고 많이 공급하냐의 싸움이다라고 하면서 이 트럼프와 논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챗 GPT는 많이들 써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이 AI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전력이 필요한 사실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나요? 차트 보시면 기존의 단순 구글 검색 엔진을 사용했을 때보다 이 챗 GPT의 전력 소모량이 10배가 많고요. 이 구글의 AI는 무려 30배가 차이가 납니다. 이런 식으로 AI가 거듭해서 발전하고 일반인 유저가 늘어날수록 이를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의 증설과 이 데이터 센터를 돌리는 데 필요한 엄청나게 많은 전력이 요구가 됩니다. 미국 전력협회 역시 이 AI 데이터 센터가 미국 전력 수요의 최대 증가 요인으로 꼽았는데요. 전력은 앞으로 시간이 흘러갈수록 절대 퇴보되는 일은 없이 계속해서 늘어가기만 할 거예요. 또 미국 내에서의 엄청난 수의 이 전기차, 테슬라도 전력 수요의 엄청난 요인입니다. 테슬라의 판매량 증가와 이 사업 확장은 이거는 곧 전력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로 연결되는데요. 당장 테슬라의 전기차가 다니려면 이 전기차 충전소가 필요하겠죠. 테슬라가 도로에 많아질수록 이들의 연료를 충전해줄 전력이 그만큼 정비례로 늘어나야 합니다. 전기차뿐만 아니라 테슬라의 기가팩토리, 이 기가팩토리 역시 전력 소비량도 만만치 않은데요. 테슬라의 기가팩토리는
차량과 배터리를 동시에 생산하는 대규모 공장으로 가동에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해요. 로보택시 같은 걸 10대만 생산하려고 해도 이 기가팩토리를 가동하는 데 필요한 전력이 상상을 초월하는 건데요. 테슬라가 성장함에 따라서 이 새로운 기가팩토리가 건설될 때마다 해당 지역의 전력 인프라 확충은 필수적이고, 이는 전력기기 그리고 설비 기업들에게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 어마무시한 미국의 전력 수요에 있어서 변압기 수출을 하는 대부분이 한국 기업이라는 거예요. 2020년 대비해서 한국의 변압기 비중은 1%에서 15%로 15배가 늘었고, 중국은 계속해서 줄고 있죠. 우리나라의 변압기 수출 비중에도 압도적인 37%를 차지하는 게 역시 미국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노란색 미국의 수출 비중은 갈수록 늘어가고 있고요. 초고압 변압기 주가의 핵심 역시 미국 수출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LS 일렉트릭이 미국에 수출하는 데 있어서 가지는 장점이 뭐냐? 국내에서 유일하게 변압기에 더해서 전력망을 통째로 한 번에 구성해서 수출할 수 있는 회사가 바로 LS 일렉트릭입니다. 여기에 미국 기업 GE 버노바와 협력해서 극초고압 기술을 상용화에 성공했습니다. 극초고압이면 초고압보다도 더 압축되어 있다는 거겠죠. 현재 국내에서 해당 기술을 상용, 납품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으로 이 LS 일렉트릭이 꼽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ESS라고 하죠. 이 신재생 인프라 확대로 LS 일렉트릭의 특수 변압기 수요가 현재 계속해서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주 잔고만 얼마? 3.9조 원 이렇게 남아있는 상황이고, 2025년 실적을 추정했을 때 매출이 5조 원대, 그리고 영업이익이 4,500억 원대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통계는 최근 3년 동안 매출 약 1조 7천억 원이 증가한 그런 통계입니다. 지금 수요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ESP,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3.4배가 증가, 그리고 PER, 주가 대비 매출 비율 같은 경우는요, 여전히 21배 수준으로 저평가 구간에 속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S 일렉트릭은 단순한 전기 부품 회사가 아니라 전력망을 설계하고 지휘하는 그런 컨트롤, 파워 역할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정부나 해외 전력 인프라 사업에 플랫폼 공급자가 되면서 주가의 급등이 예상이 되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국민연금이 쓸어 담은 이 산일전기부터 초고압 케이블 일진전기의 LS 일렉트릭까지 연말까지 가져가면 최소 몇 배는 수익 볼 수 있는 초고압 변압기 이 대장주 세 종목을 여러분께 추천을 드렸는데요. 이 세 종목 모두 전력, 변압기라는 동일한 테마 안에 있지만 차트를 자세히 보면요, 비슷한 듯 하면서도 또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각각 다른 매수 타점, 그리고 다른 수익 실현 구간이 존재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종목들 진입 시점과 이 매도 타점 잡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무료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인 제가 직접 실시간으로 이 매수 진입 시점과 그 다음에 수익 실현 타점까지 전부 어떻게 100%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릴 건데요. 제가 영상 댓글란에 이렇게 고정 댓글 링크를 하나 걸어뒀습니다. 당연히 이상한 거 아니고요. 구글 설문 링크이기 때문에 필수 기재란 4가지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텔레그램 메신저로 보내드리기 때문에 받아보실 이 정보는 정확하게 기재해 주셔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요즘 우리 이 시장 상황은 어떤지, 우리는 어떤 섹터에 무슨 매매 전략을 가지고 임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자, 여러분, 끝으로 제일 중요한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오늘의 추천주보다도 더 중요한 내용이니까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 HJ중공업 차트가 보이시죠? 이런 게요, 진짜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이 세력주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끔씩 우리 시장에서 이런 애들이 나오긴 하는데, 이 HJ중공업은 조금 특수합니다. 얘는 매일매일 거래 대금이 5천억 전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주식을 좀 해보신 분들은 이 거래 대금이 뭐 하루나 그 다음 날까지는 붙을 수가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 거래량이랑 거래 대금을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 이건 반드시
세력들이 후속적으로 밀어주는 이 힘이 들어와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특히나 요즘같이 장세가 좋으면요, 이렇게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이 잘 터지면 개미들 매일같이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들은 이 수급이라는 게 뭔지도 잘 모르고 보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한 발 늦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세력들이 그 뒤에 올려주지 않고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결국 시장에 이 HJ중공업 같은 이런 종목들이 많이 나와줘야 되고, 우리는 이런 걸 잘 잡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가 뭐 이런 바닥권에서 잡으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뭐 여기나 여기 정도에만 들어가도 충분하다라는 거죠. 종목 이것저것 여러 개 주워 담고 쇼핑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검색기 있죠. 이 검색기를 도구로 활용해서 수천 개 종목 중에서 일단 1차적으로 종목을 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HJ중공업 같은 종목을 딱 보게 되면 그 다음에 같은 섹터에 누가 후속타가 될지 생각을 해보는 건데, 그럼 바로 이런 애들한테 기회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세진중공업이라든가 그리고 오리엔탈 전공, 이런 종목들한테도 결국 기회가 오는 거거든요. 주도주가 쳐주니까 순환매가 돌잖아요. 저런 대장격이 홍보 효과도 있어서 결국에 우리 같은 개미들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 외국인들이 붙어줘야 됩니다. 어찌됐건 지금은 이 조선 테마가 재료로 보나 차트로 보나 가장 세기 때문에 이건 쉽게 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이 조선 섹터 눈길이나 줬습니까? HJ중공업이라든가 하나오션 같은 이런 대장주들이 치고 나가주니까 낙수 효과로 이런 세진중공업이라든가 오리엔탈 전공, 이런 애들로도 막 돈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분위기와 상황은 누가 만들 수 있다? 오로지 세력만 만들 수 있습니다. 개미들은 자금도 딸리고 한 몸도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만들어낼 수가 없거든요. 현재 금리 인하도 확정적이고요. 정부에서도 대놓고 이 증시 부양을 강제로라도 하겠다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이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어느 정도는 수월한 시장이 조성이 될 거예요. 그 신호탄으로 저는 두산에너빌리티랑 효성중공업을 좀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자, 두산에너빌리티 차트인데 올 여름서부터 좀 아쉽죠? 이 종목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아마 많이 사리게 됐을 겁니다. 얘만 아니었으면 아마 이번 조선주들의 개인 자금이 훨씬 더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리고 이 차트를 보세요. 효성중공업, 이게 한국 주식의 일봉 차트입니다. 마치 나스닥 기술주 같은데요. 이런 차트가 몇 개만 더 나와주면 누가 주식을 안 하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원전주, 전력주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굳이 단타를 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쭉 들고 가면 되거든요.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될 건 이 급등주만 조심하면 됩니다. 박자 몇 번만 잘못하면 이 계좌를 망가뜨리니까 항상 가장 중요한 건 진입 시점, 이 매수 타이밍인데요. 세력들이야 돈으로 찍어 눌러버리니까 별 상관이 없죠. 근데 우리는 세력이 아니고 한낱 개미들이기 때문에 항상 이 세력이 주는, 우리는 기회를 잘 받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이 기회를 잘 포착해야 되는데 10번 정도 중에 한 두세 번 정도만 들어가도 아주 훌륭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결국 이 세력이 강하게 밀어 올릴 때 그걸 알아차리는 거, 그리고 심하게 빼서 낙폭 과대 종목이 널리게 됐을 때 그 중에서 이 종목을 골라내는 능력, 결국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튼 지금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그런 코로나 때의 상승 사이클이 분명히 왔는데요. 제가 혼자 종목 선별하고 이 매수 타이밍 잡는 거 어려워하시는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자, 이렇게 종가 배팅 추천주를 하루에 두세 개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가 아닌 스크롤도 되고 이모티콘 클릭도 되는 텔레그램 메신저인데요. 요즘 카톡보다도 더 많이 쓰고 있는 앱이죠. 자, 종목 공유해드리는 시간은요, 매일 2시 50분부터 3시 20분까지, 장마감 10분 전까지입니다. 그래서 추천 시점부터 종가 사이 가격 밴드에만 매수하시면 되는데, 목요일에는 제가 이 현대무백스 영상으로도 찍어서 올려드리고 종가 베팅주로도 공유했습니다. 9월 11일 오후 3시 8분에 추천이 나갔는데 종가 대비 등락률 한번 볼게요. 자, 현대무백스 일봉 차트를 보시면 9월 11일 종가
8,320원이 매수 추천가였고요. 다음날 장중 고가 10,000원이 넘어가면서 20%대 슈팅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여기 써있죠. 이거는 다음 거래일에 매도하는 게 원칙입니다. 매수가 대비해서 5%가 넘어가면 자율적으로 매도하고 매매를 끝내는 건데요. 자, 그래서 하나만 더 볼까요? 동진 세미캠 오후 3시 16분에 추천이 나갔는데 역시나 일봉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9월 11일 종가가 33,600원, 그리고 다음 거래일 최고가가 36,900원이니까 이 9% 정도의 상승분이 나왔네요. 이렇게 보통 10개 정도 총 추천을 드리면 8, 9개는 급등세가 나오니까요. 자,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고정 댓글에 링크 클릭하셔서 설문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자, 해당 영상으로 선착순 3,000명까지 참여 링크를 제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제 유튜브 채널 더 적극적으로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드리라는 의미에서 진행하는 100% 무료 이벤트이기 때문에 일체 비용 드는 거 없으니까 부담 없이 신청하셔도 된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여러분들께서 해주셔야 될 건 이 구독이랑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